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새만금이 미래 산업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더해서 수소 산업의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린 수소 전도사 그리고 그린 뉴딜의 전도사라고 불리는 안호영 민주당 그린 뉴딜 특위위원장과 함께 새만금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만금의 이제 뭐 K 뉴딜의 어떤 그 선도 지역, 그 테스트 베드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금 뉴딜의 이제 특위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새만금 태양광 네. 1구역 발전소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그린 뉴딜, 신재생에너지의 뉴딜의 어떤 비전을 선포한 지 상당한 한 1년 정도 됐는데, 네. 이제 첫 발전소가 준공이 됐습니다. 이 의미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의미가 상당히 좀 크다고 보는데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만금에 와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어떤 그 비전 선포식을 해가지고 새만금이 재생에너지 이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그로부터 그게 2018년도니까요. 네. 그로부터 상당 정도 시간이 흘러서 한 3년 정도 됐군요. 예, 그 성과가 이제 처음으로 말하자면인데 처음으로 나타났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시대에 어떤 서막을 올리는 네. 그런 신호탄이 됐다. 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새만금 사업이 주민 상생형으로 네. 이렇게 이번에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해보면 그 재생에너지 산업이라든가 혹은 에너지를 전환할 때 재생에너지를 이제 국가적으로 늘려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항상 보면 주민과의 갈등들이 일어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 상생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만들어진 이 준공된 태양광, 육상 태양광의 경우에는 주민 상생형 모델로 됐죠. 그래서 실제로 이 과정에서 민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관과 우리 주민이 함께 방안을 논의를 했고 주민에 대해서 수익률도 연간 한 7% 정도 네.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한 6개 기업이 좀 참여하는 걸로 해서 사업의 한 그 40% 정도를 시공을 하고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그 부품 업체들 예를 들어 태양광 모듈이나 이런 걸 생산하는 업체들이 한 50% 이상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공급과 활용에 가치 사슬이 형성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네. 또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실 새만금의 3기가와트, 그다음에 주변까지 포함하면 재생에너지를 한 7기가와트 정도가 앞으로 생산되게 되는데 그런 그 재생에너지의 이제 어떤 발전에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이제 첫 출발이 되면서 이제 가속화가 속도가 붙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하튼 지역으로서는 이번에 이 1구역 태양광 발전소 준공을 한 것이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 새만금의 개발에 어떤 기폭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새만금이 이제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이 그린 뉴딜 그리고 디지털 뉴딜의 이제 어떤 그 테스트 베드 시험 대상지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K 뉴딜의 어떤 종합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이런 그 새만금 뉴딜에 대한 정책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새만금을 그린 뉴딜과 새로운 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4월 달에 종합 추진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안에 따르면은 새만금 사업을 한 3개 영역으로 나눠서 10개 과제로
그 추진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 이제 이 계획대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재생에너지 분야 네. 중에서 이제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준공을 계기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산업화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표현이 되고, 또 이게 이제 그린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는 상용차를 자율주행할 수 있는 그 테스트 베드를 만드는 것도 있는데, 요 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이 되어서 아마 그 사업들이 정상 궤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변 도시라든가 여기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를 이제 에너지 자립 도시로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장기 과제처럼 돼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앞에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스마트 그린 도시 문제는 이제 앞에 이제 선행 사업들이 되는 거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워놓은 계획대로 지금 잘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그 생산 발전 단지가 이제 첫 단추가 될 것이고, 두 네. 번째로는 이제 그것을 갖다 산업화시키는 산업단지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것이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는 이제 스마트 그린 도시로 만드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단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만금은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그 이런 기후 변화와 그 탄소를 줄여야 된다는 이 시대적 명제 앞에서 그린 에너지 이제 생산 단지로 한다는 것에 상당히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현재 그 태양광과 풍력 단지 이 조성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그 새만금 지역에서 생산하려고 하는 재생에너지의 규모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3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네. 태양광과 이제 풍력을 합해서요. 그런데 이제 그 3기가와트 중에서 한 2.6기가와트 정도가 이제 만약에 재생에너지로 네.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규모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게 한 7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예. 그런 정도의 양이라고 그래요. 70만 가구가 연간 쓸 수 있는 양입니까?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전라북도의 우리 가구 수가 한 76만 가구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도 말하자면 전라북도에 있는 그 가구들이 그렇게 쓸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어마어마한 그 양이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이제 거기서 발전이 되는 거죠. 뭐 다른 지역에서 뭐 전기를 가져올 필요가 없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이 재생에너지로도 이제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는 생산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비전을 뭐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 단순한 그 발전 단지만 갖고는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산업과 어떻게 연계를 시키느냐. 네. 이것이 이제 과제일 텐데,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연구 시설이랄지 아니면 생산 시설이랄지 원재료, 태양광 발전,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그 재료를 생산하는 단지가 같이 연계가 돼야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 실증센터랄지 이런 것들이 좀 유치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것도 지금 간간히 단편적으로는 유치가 되고 있다, 건립이 예, 되고 예. 있다, 이렇게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그런 실증센터, 연구기관 이런 기관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새만금의 이제 국가 신재생에너지 실증 단지를 한 2025년까지 네.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한 1,700억 정도를 들여서 이제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갖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신재생에너지로 이제 전기를 만들면, 전기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생산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생산된 게 말하자면 이제 그 공급이 되어서 산업이 이제 쓰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생산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그 재생에너지는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때는 많이 생기고 어떤 때는 적게 생기고 하는 그런 간헐성 때문에 네. 그 전력 계통의 안정성에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보면 거기는 이제 그린 수소까지 같이 네. 옆에 이제 있어서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이런 그 관련된 산업과 기술들이 제대로 들어오게끔 이제 그걸 연구하고 또 실증해주는 과정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국가 재생에너지 실증 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말하자면 그 어떤 그 실증을 통해서 이제 문제점들을 또 이 문제점들이 있는지 보고 또 개선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가상실증센터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전력 통합 관제센터 이런 것도 만들고요. 또 그게 또 그린 수소 어떤 그 시스템하고 또 연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실증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새만금에다가도 한 1.5만 톤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이런 것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수소 생산 클러스터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우선 시청자들에게 생소하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말이 좀 어렵죠. 네. 우리 새만금에다가 이제 그린 수소 클러스터를 현재 만들려고 지금 지정이 돼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린 수소가 뭐냐? 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린 수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수소 중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합니다. 네. 일종의 청정 수소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소를 생산을 하려고 하고 수소 경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구가 이제 그 기후 변화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이 기후 위기가 되고 있는데 이 기후 위기의 원인이 되는 거는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 그걸 이제 말하면 탈탄소 사회 혹은 그러니까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데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그 에너지를 전기를 생산할 때 석탄 화력 같은 거에 의존하지 않고 말하자면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말하자면 그 전기를 많이 생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전기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전기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햇볕이 많이 쬐 때는 전기가 많이 생기지만 어두워지거나 바람이 없으면 전기가 안 생기잖아요. 네, 생산이 좀 간헐적이고 그렇죠. 불안정하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이 전기의 특성이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야 이제 사고가 안 터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이런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남는 전기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전기분해하는 거예요. 네. H2O라고 하는 물을 전기분해하면 남는 이 말하자면 이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를로 가지고 이 그린 수소를 만든다. 그렇죠. 네. 물을 전기분해해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거기서 이제 수소를 만들면 네. 산소하고 수소만 나오니까 네. 거기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안 하죠. 네. 그래서 그러한 수소를 만약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린 수소라고 하고 친환경 수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어떤 수소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시설의 그 정제 과정에서 생기는 그 수소를 부생수소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요. 네. 이제 아직은 그린 수소 발생 기술이 생산 기술이 좀 발전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래서 과도적으로는 그런 그 그레이 수소나 또 이런 것도 좀 뭐 생길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린 수소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새만금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기 대규모의 재생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린 수소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했고 그게 이제 일정상으로 보면은 내년 정도에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제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예비 타당성을 통과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내년 상반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2023년부터는 이제 그 시설 자체가 이제 그 예를 수전의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말하자면 공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2023년도에는 이제 어떤 그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가 이제 공사가 가시화되는, 공사가 시작이 되고 네. 계획상으로는 그게 이제 한 2027년 정도까지 가서 말하자면 이제 수전의 설비, 그러니까 물을 전기 분해할 수 있는 그 설비,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지원 그 센터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그런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대부분 조성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네, 2027년까지는 그런 이제 생산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게 지금 이 재생에너지 새만금에서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다른 산업도 쓰이고 그 남는 전기를 통해서 이 물을 전기분해해 가지고 수소를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량의 어떤 전기가 많이 필요할 텐데 예. 이 새만금에서 만들어지는 이 재생에너지를 가지고도 이런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전기량이 됩니까?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지금 저 새만금과 인근에서 생산되는 그 재생에너지 규모가 네. 새만금 내에서는 한 3기가와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만금 밖에 군산 쪽 넘어서 네, 풍력이 있고 또 밑에 또 풍력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한 4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합하면 이제 7기가와트 정도 되는 거니까 많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경우는 이제 바로 이제 또 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맞으면 그 수전해를 해서 그린 네. 수소를 생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는 근본적으로 그 이제 단점이 있는 게 그 간헐성 때문에, 네. 불안정성 때문에 자칫하면 전력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게 옆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린 수소로 만들어 놔야 저장도 그렇죠. 가능하게 되고 항상 일정 규모로 이제 전기를 저장해서 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린 만드는 수소를 거죠. 만들어 놓으면 그 네. 수소를 가지고 직접 또 수소를 연료로 써서 연료 전지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또 다양하게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야말로 이제 어떤 그 항구적인 에너지 체제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에너지만 생산하는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 그것도 좀 그 효과가 산업 발전 효과가 그렇게 뭐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새만금에 이거 이제 그린 산업의 어떤 국가 시범 단지로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투자 유치도 활발하게 해서 투자 진흥지구도 이제 지정한다는 건데 네.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에너지 자체는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네. 보다 중요한 거는 이 새만금의 이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100% 쓸 수 있는 그런 그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면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 계획상으로도 새만금에다가 스마트 그린 산단 네. 이를 국가 산업단지로 조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100%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의 계획상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내년에 2022년도에 국가 산업단지로 시범단지로 좀 지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고요. 또 제가 새만금 특별법을 발의를 했는데 네. 그 내용 중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법사위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진흥지구로 이제 지정이 되면은 외국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새만금 여기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법안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랄지 투자 진흥지구 이것이 이제 지정이 된다는 목적은 그야말로 이제 기업을 유치를 한다는 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재생에너지 100%를 쓰는 RE100 이른바 RE100
산업단지가 이제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 알리백 산단이 이제 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을 감축을 하고 또 공급도 원활히 이제 한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그걸 가지고서 이제 산업단지를 돌리겠다. 기업의 그렇죠. 공장을 돌리겠다. 네, 그렇죠. 이제 이런 건데 이렇게 발전하려면은 이제 여기에 맞은 현재의 제도로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지원도 해야 되고 여기에 맞는 제도도 좀 마련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과 제도는 어떻게 갖추어가고 있습니까?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실제로 이제 그러면 그렇게 이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그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네.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들어와서 실제로 제대로 공급받아서 이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재생에너지에 예를 들어서 비용의 문제도 있고 네. 또 이게 말하자면 현재는 한전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를 직접 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또 제도도 한전을 통하지 않고. 예, 네. 예를 들면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경우에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혜택도 좀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말하자면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 와야 될 이유가 생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원활하게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새만금 청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단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용역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세한 계획들이 계획이 좀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산자부에 이제 그 산자부에 우리 김성환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네. 김성환 국회의원이 이제 이 탄소 중립에 관심이 많아요. 그분이 분산에너지 이 법을 네. 말하자면 좀 발의를 해서 현재 그 심의 중에 있는데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이제 재생에너지 특구에다가는 그 재생에너지를 직접 이렇게 공급할 수 있게끔 네. 아까 이제 그 제도 개선 문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직접 공급할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도 현재 국회에 제출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 분산 에너지 체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서 만든 전기로 그 지역에 공급한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산 에너지 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사회를 해가려고 그러면 그 중에서 에너지 분야가 대단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에너지를 석탄 화력이라든가 여기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부분으로 이렇게 네. 대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역에서 보통 뭐 이런 전국 어느 곳에든지 이렇게 다 생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어떤 쓰려고 하는 곳에서 소비하려고 하는 곳에서 바로 생산할 수 있도록 네. 하는 시스템이니까 분산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 어떤 체계를 분산 에너지 체계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그 국가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 한전의 이 에너지 독점 체제 네. 이것도 좀 개선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이제 그 문제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거죠. 네. 이제 한전에서 이제 구태여 살 필요가 없이 한전을 통해서 살 필요가 없이 직접 생산하는 곳에서 구입해서 뭐 쓸 수 있다. 네, 뭐 이런 일정 체제가 부분 될 그런 수 있는 부분들도 거죠. 예, 허용을 하자는 거죠. 네,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더 좀 검토가 좀 필요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의를 인정하는 거니까 한전 독점 체제를 예의를 인정한다는 거니까 네. 예, 좀 더 이제 검토는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SK 컨소시엄이 2조 원대를 투자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해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발표가 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 그렇게 가시화되는 어떤 느낌은 없는데요.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가 언제쯤이나 지금 뭐 가시화될 수 있을지 이것이 좀 우리 시민들, 도민들한테는 관심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SK가 지금 거기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한 2조 원, 2조 대가 네. 2조 대의 그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 새만금의 이 입장에서는 사실은 거기를 아리백 산업도 만들고 또 아리백 산업의 어떤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이제 그 SK 쪽에 얘기를 들어보고 쭉 해보면 한 2023년 정도가 되면 네. 어느 정도 그 모습이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내년부터는 그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 다음에 그 부대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그 공사에 착공을 하는 네. 일정으로 제가 좀 알고 있고 그리고 2023년부터는 이제 이런 그 데이터 센터 입주할 그런 기업들을 이게 그 이제 아마 유치를 아마 시작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한 1단계 데이터 센터 유치가 한 그 2025년 정도까지는 이제 말하자면 데이터 센터와 그 부대 시설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2단계는 한 2029년까지 데이터 센터를 완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계획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SK가 이제 그 거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만 짓는 건 아니고 데이터 센터와 함께 이제 청년 창업 보육 센터 네. 이런 것들도 같이 지을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거기에 이제 그 외국 기업들이 왔을 때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 연료전지 사업도 네. 하는 걸로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료전지에서 생산되는 이제 열과 전기가 있는데 그 열을 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전력에 이제 그 한전 개통망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과 관련해서 그 한전의 이제 그 송배전 그 증설 계획하고 조금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네. 그런 거를 현재 한전하고 새만금청 또 SK가 협의를 해가면서 그런 문제들을 좀 그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시기가 이제 그것이 조금 이제 그동안 보도된 걸로 뭐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풀어야 될 과제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언제쯤 될 거냐 이것이 관심입니다. 사실 빨리 풀어야 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것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직 뭐 그 협의 중이어서 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신영대 의원님하고 같이 그 한전 측 관계자하고 또 SK 측 관계자도 얘기를 좀 들어보고 네. 해서 실제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관계 부처하고 그런 기관들이 협의를 현재 좀 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제가 또 들어본 바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좀 기다려 보면 의외로 이렇게 좀 잘 될 수 있겠다. 예, 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이제 이 SK 데이터 센터를 어떤 계기로 해서 아까 쭉 말씀을 하셨던 알리백 산업단지에 이제 기업을 유치하는 게 궁극적인 어떤 그 목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상당히 이제 글로벌 기업일수록 이 재생에너지 100% 쓰는 그런 기업의 수요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과연 기업이 그러면 얼마만큼 유치가 될 수 있겠느냐 네. 이것이 관심입니다. 지금 이 유치를 위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좀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좀 그 긍정적인 기대를 해도 될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아직은 뭐 이렇게 산단이 만들어지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빠른 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예측하기는 좀 빠른 감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그 이런 세계 어떤 그 기업의 동향의 흐름을 보면 실제로 그 아리백 그러니까 앞으로 그 생산을 할 때 재생에너지를 100% 써서 생산을 하겠다고 그 선언하는 이제 그 기업들 네. 그게 이제 아리백에 이제 참여하겠다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의 그 숫자가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아마 330개가 넘는 네. 그 회사들이 거기 이제 큰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회사들이 글로벌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니 구글이니 마이크로소프트니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자기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생산하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걸 생산할 때 그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친환경 제품을 써달라. 이제 네. 이걸 납품의 조건으로 요구를 해요. 네, 협력업체들까지도 그런 요구를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뭐 SK라든가 또 LG라든가 일부 이제 그룹들도 현재 지금 그 아리백에 선언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국내에 있는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이런 기업들도 결국 수출하려고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아리백에 참여하지 않고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조건이 되는 거죠. 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2040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우에 2040년까지 이 반도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리백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이 한 40% 정도가 떨어질 거라고 하는 전망하는 그런 보도도 있어요. 네.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 이 아리백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이런 ESG라고 하는 것이 선언의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아리백 산업단지가 잘 갖춰져 있는 데가 있으면 거기를 찾아오게 될 확률이 크죠. 네. 그러면 군산 우리 새만금에 아리백 산업단지가 잘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찾아와서 입주할 가능성이 나는 클 거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네, 기업들이 이제 재생에너지를 쓰는 문제가 단순히 뭐 경영의 어떤 선의의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린 수소 생태계를 새만금에다가도 조성을 해야 된다. 아까도 이제 그린 수소 재생에너지 단지와 그린 수소 클러스터하고는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새만금에 조성되는 이 그린 수소 생태계 모델 이것은 어떻게 구축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마 아까 그렇죠.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그린 수소를 놓고 보더라도 이 그린 수소에 또 일종의 그 가치 사슬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또 그린 수소를 말하자면 유통하고 또 그걸 활용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수소도 이제 그렇게 주기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재생에너지 단지하고 연계해서 이제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그린 수소가 이제 생산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그린 수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새만금 이제 수변 도시가 만들어지면 네. 그 수변 도시에 말하자면 그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를 가지고 수소를 전기를 이제 예를 들면 공급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수소를 활용해서 뭐 수소 충전소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새만금 항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은 만들어지게 되면 앞으로 이게 그린 수소 양이 우리 국내 생산이 좀 적어지면은 예를 들면 이제 호주나 이런 데서 그린 수소를 이제 말하자면 수입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그린 수소를 수입하는 그런 전용 항만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수소를 이렇게 그린 수소 그런 걸 쭉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런 그린 수소를 가지고 이런 수변 도시 또 복합 단지 그다음에 신항만 그린 수소 클러스터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또 그 생산 단지 이런 것들을 쭉 연결해 놓고 보면 그게 일종의 하나의 이제 그린 수소의 생태계가 되는 거죠. 네. 그 속에서 이제 새만금의 전체 어떤 그런 그림들이 서로 이제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이거는 새만금에서만 보면 그렇고 전라북도 전체를 보게 되면 이제 이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이 그린 수소가 이제 전라북도 도내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오든 아니면 트레일러에다 실어가지고 튜브에 넣어서 이렇게 오든 이제 그 안으로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익산에 두산 푸어셀이라고요. 그 연료전지 네. 생산하는 그 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완주에 현대자동차 상용차 버스 트럭 생산하는 그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하고도 연결되면 전라북도 전체에 또 그린 수소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 생태계가 구축이 될 수도 있죠. 네.
그야말로 기본적인 어떤 그 에너지를 그린 수소로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그린 수소를 갖다가 생산하고 또 운송하고 또 활용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연계 체제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이제 그린 뉴딜 그리고 디지털 뉴딜에 대한 얘기를 좀 새만금에 조성되는 그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종합해서 보게 되면 새만금의 어떤 그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의 어떤 그림이 좀 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을 하셨지만 이 종합적으로 새만금 K뉴딜의 어떤 테스트 베드로서의 새만금의 어떤 미래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새만금은 앞으로 이제 그 거기에 이제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단지 주변까지 포함하면 7기가와트 정도 되는 거죠. 네. 재생에너지 단지가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또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해서 그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그 재생에너지 100% 쓰는 산업, 네. 아리백 산업이 이제 거기에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것이 함께하는 새만금이 됐을 때는 이게 그 새만금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이제 중심지가 되는 거고, 좀 넓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이 또 전라북도가 어떤 재생에너지의 그린 뉴딜의 메카가 된다. 네. 이제 이렇게 그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아까 이제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 새만금의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그린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재생에너지 7기가와트 정도의 재생에너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린 수소, 네. 그러니까 그린 수소가 이제 만들어지면 그게 한 7기가와트 정도의 그 그린 수소가 생산이 되면은요, 이게 연간 CO2를 한 650만 톤을 그 줄일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한 그 30년산 소나무 한 10억 그루를 줄일 수 있는 정도의 탄소 중립 그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 도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거기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아리백 그 산업을 통해서 그 수출 경쟁력 있는 미래의 어떤 그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산업들이 거기에 이제 성장하게 되죠.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한 신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네. 그 새만금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이제 그 수변 도시가 이제 만들어지면 그 새만금호에 이제 그 깨끗한 수질을 배경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를 그런 청정한 에너지 자립이 되어지는 이제 수변 도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어떤 복합 리조트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일종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볼거리, 또 즐길거리, 쉴거리가 있는 문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것이 우리가 새만금 이제까지 30년간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에게는 애물단지처럼 돼 있었던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애물단지가 보물단지로 바뀌게 되겠죠. 저는 그런 새만금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네. 새만금이야말로 이제 그린 시티의 어떤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기반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비전은 이제 그린 뉴딜과 그린 디지털로 그 비전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그린 뉴딜의 현실화야말로 전북의 미래, 나아가서 국가의 미래 비전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호영 민주당 새만금 그린 뉴딜 특별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